자소 이렇게 작성하시면은 그냥 불합격하는 거예요. 불합격.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따라 쓰시면은 먹고 들어갑니다. 사실은. 떨어지는 학생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편입앤 편입학원의 신현우라고 하고요. 편입학 입시의 최종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요 서류 전형 지도한 지는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막연하실 텐데 오늘 설명 끝까지 좀 들으시면은 대략 그래도 어떻게 작성하면 될지 그런 요령들을 충분히 얻으실 수 있으실 테니까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류 전형이라고 하면은 뭐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특별히 구분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대동소이하게 대부분의 학교들에서 물어보는 질문들이 뭐 지원 동기, 학업계획, 졸업 후 진로계획 뭐 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뭐 꼭 구분해서 반드시 뭐 어떤 부분에는 자기소개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학업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뭐 그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그 질문들에 맞는 정확한 답을 내가 진솔하게 작성한다 정도로 생각을 하셔서 전체가 그냥 하나의 서류 전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마음의 부담을 좀 덜으실 수 있는 방법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 분들은 뭐 차이점을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서류 전형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우리 수험생들, 구독자님들은 이 자기소개서 서류, 그러니까 학업계획이나 자기소개서나 이 서류를 왜 학교에서 요구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체로 뭐 지원하는 당시부터 지원을 하는 대학들도 있고 1단계가 끝나고 지원을 하는 대학들도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1단계가 끝나고 난 상태에서는 사실은 학업 능력은 이미 영어 수학 시험으로 평가가 끝난 거예요. 1단계에 합격한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누가 합격생이 돼도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만큼 학업적인 역량에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학업 능력이 아니라 그 이외에 내가 이 전공을 대하는 태도, 이 전공을 얼만큼 공부하고 싶은지, 얼만큼 열심히 준비했는지 그런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고 싶어 한다라고 자기소개서에는 작성해야 될 부분은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네, 대학별로 글자 수 정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뭐 학교별로 600자에서 뭐 많게는 뭐 1500자 문항별로 뭐 A4 한 면 정도까지 작성을 하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질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이건 정성평가죠. 그러니까 좋다, 싫다, 괜찮다, 나쁘다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좋다는 느낌에, 괜찮다는 느낌의 서류를 작성하실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서류를 만드셔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좀 신경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은 과연 언제 작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전형 중에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요. 원서 접수를 하는 시기와 맞물려서 작성을 한다거나 뭐 시험을 보러 다니는 그 중간에 작성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퀄리티도 높일 수도 없고 글자 수를 채우는 정도에 급급할 수밖에 없고 내가 뭐 노력해 왔던 것들을 좀 진솔하게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적으로 시기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르게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성평가다 보니까 좋다는 느낌을 줘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경쟁자들도 다 좋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 뭐 첨삭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글의 완성도를 높이거든요. 그 첨삭이라는 서비스를 통하는 게 사실은 시간을 아끼고 뭐 조금 더 시험에 영어 시험, 영어 수학 시험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트렌드라고 한다면은 뭐 중요성이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냥 전형 방법상의 비중의 차원에서의 중요성이 아니고 경쟁 상황에서 경쟁자들과의 경쟁 상황에서 중요성이 조금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경쟁자들이 일단 다 첨삭을 받아요.
그리고 심지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첨삭을 받았던 것도 다시 저한테 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첨삭을 여러 차례에 거쳐서 검증을 하다 보니까 완성도 자체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트렌드 얘기를 한다면 좀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고, 거기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린다면은 사실 이 서류 때문에 합격을 할 수는 없어요. 서류를 아무리 잘 썼다고 하더라도 합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 서류 때문에 떨어지는 상황은 발생을 할 수는 있겠죠. 왜 그러냐 하면 그 경쟁권에 있는 학생들의 점수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첨삭을 통해서 완성도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완성도가 떨어지는 그런 서류들은 탈락을 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런 차원에서 경쟁 상황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러분들 접근 자체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그냥 시험의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쓰라고 하면은 시간 순서대로 작성을 하거든요. 시간 순서로 작성하지 마시고 사건의 중요도 순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지원 동기를 작성하는 부분에서 결론 먼저, 내 목표 의식을 먼저 간략하게 뭐 한 줄 정도로 작성을 하시고, 그 목표를 갖게 된 그 결론이 도출되게 된 이유 혹은 계기, 그 예시들 작성을 하신 다음에 그 현재 그 산업에서의 내가 전공을 한 이유에 전공과 관련된 그 산업의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그 현황 속에서 개선해야 될 포인트는 뭔지, 뭐 느낀 점은 뭔지, 뭐 문제점들은 뭔지, 그리고 내가 공부를 통해서 그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해내고 개선시켜서 사회에 조금 더 공헌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오를 다시 한번 뭐 어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중요도 순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떨어지는 학생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뭐 엉망이죠. 읽기도 힘들고, 사실은 읽었을 때 무슨 내용인지 전달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에 핵심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조금 뭐랄까 좀 감성적이고, 내가 왜 이 실패를 거쳐서 왜 편입을 하게 됐는지, 그 실패의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작성을 하시는데, 내가 가릴 내용들은 가리시면 돼요. 그냥 장점 중심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대상이 있잖아요. 읽는 대상이. 그 대상은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읽고 싶어 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무시한 채로 내 이야기만, 내 감정만 앞서서 이렇게 작성하시는 분들, 그냥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반대로 합격하는 친구들 서류들을 보게 된다면 우선은 목표의식이 확실하게 드러나요. 뭐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거죠. 내가 전자공학에 지원을 했어요. 시작할 때부터 거기가 목표였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학과에 대해서도 잘 알고, 그 학과를 졸업한 이후에 진로에 대해서도 잘 알고, 그 학과와 연결되어 있는 나의 목표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사실은 구체적일 수밖에 없고, 시험에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우리가 성적에 맞춰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고, 성적에 맞춰서 학과들을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구체적인 목표 자체들이 불명확하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잘 쓴 합격생들 같은 경우는 졸업 후 진로 계획 자체가 명확해요. 그게 명쾌하게 서 있다 보니까 지원 동기도 그렇고 학업 계획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작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팁을 좀 드린다면은, 먼저 졸업 후 진로 계획을 좀 확고하게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뭐 지원 동기하고 학업 계획이 어느 연계성을 갖게, 그렇게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게 작성을 해 주시는 게 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따라 쓰시면은 먹고 들어갑니다, 사실은. 이제 입시가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아서 사실은 지금 이미 예민해진 뭐 그런 상태이실 것 같은데, 조금 더 여유 가지시고, 그동안 합격하는 분들 보면은 계속 해왔던 것들을 뭐 촉박함과 무관하게 그 루틴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친구들이 결국에는 합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시도 뭐 끝까지 버티는 분들이 결국에 합격을 하니까 끝까지 좀 버텨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뭐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자기가 공부한 것만큼의, 노력한 것만큼의 성과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